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2022년 7월 경기도 이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 중 AH-64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이륙하여 호버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가디언 AH-64의 36대 도입을 위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약 4조 6,6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무산된 배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성능 공격 헬기가 무인기와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공포 등의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심의 의결된 2차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정부안 대비 900억 원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 7개 사업에서 877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도 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된 100억 원 중 97억 원이 삭감되어 3억 원만 남았으나 이마저도 다른 사업에 전용될 예정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기존 지상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입체적 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신속히 침투하여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핵심 부대를 제압하는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해 공격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미 1차 사업으로 보잉의 AH-64의 36대를 도입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추가 도입을 위해 3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의 협상 과정에서 도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차 사업 당시 36대 도입에 16억 1천만 달러가 소요된 반면 2차 사업에서는 29억 1천만 달러로 대당 가격이 66%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도 약 4조 6,65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대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형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원래 아파치 도입은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기계화 부대의 전력 조정이 지연되고 수송헬기 등 기동수단의 현대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공격 헬기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외 업체의 요구 가격이 급등하며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기계화 부대의 공격 속도는 유럽과 같은 평원 지역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장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동성이 제한되고 적군의 은원패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기동성과 정찰 능력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K9 자주포나 천무, K239, 다연장 로켓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도 공격 헬기 도입에 대한 회의론을 키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무인기 등에 쉽게 격추되면서 첨단 방어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손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군의 최신 공격 헬기 개발 사업인 코만치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미 육군은 코만치 개발 대신 모든 전투사단에 드론 1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5년간 36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전력 재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인기 등 미래형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기존의 대형 공격 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유무인 복합 시스템 등 새로운 전력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